일주일 전에 62%였던 숫자가 있죠. 근데 지금 51%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진짜 돈을 걸고 미래를 바치는 사람들이 어떤 법안이 8월 전에 통과될 확률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법안이 바로 코인 시장이 몇 년째 기다려왔던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죠. 이번에 넘기지 못하면 처리가 2030년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정말로 물 건너간 걸까요? 오늘 이 숫자들 하나씩 뜯어드려 볼 예정이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뉴스 제목만 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림들이 한 가지가 나오게 되실 겁니다. 먼저 클래리티 법안이 뭔지부터 쉽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코인을 누가 관리할지 정해주는 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마다 말이 다릅니다. 어디서는 코인을 주식 같은 증권이라고 하고 있고, 또 어디서는 금과도 같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규칙이 없으니까요. 지금 회사들은 일단 사업을 하다가 소송을 당해버렸습니다. 리플이 미국 증권당국과 몇 년을 싸운 것도 결국에 이 규칙이 없어가지고 벌어진 일이었었죠. 클래리티 법안은요, 이걸 법으로 딱 정해주자는 겁니다. 이 코인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 기관이 담당한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준다. 뭐 이런 법인데요. 그래서 미국 코인 시장 전체가 지금 이 법 하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이 법안이 멈춰섰습니다. 지난 5월달 상원금융위원회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고요. 표결 결과는 15대 9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관문이 남았죠. 상원 본회의입니다. 여기를 넘으려면은 위원 100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 의원이 전부 찬성한다고 가정을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넘어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관문부터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 8월달 의회 휴회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표결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요, 2030년 이후로 밀릴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들이 싸우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막판에 걸려있는 쟁점은 윤리조언이라는 건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주의 검찰총장이 연방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하자, 이런 조항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나중에 중앙정부가 코인 규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때 지방정부가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장치들을 달아두자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언젠가 코인에 너무 관대한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반대로 공화당에서는요, 이 주정부 사람이 연방정부를 고소하게 만드는 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빼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다 지어놓고 비상벨을 달지 말지를 두고 싸우는 셈인 건데, 코인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요, 이 정치적인 장치 하나가 막판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최근에 월가에서 나온 발언 하나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의 대표 마이크 노보그라츠라는 사람이 있죠. 월가에서 코인 쪽으로 큰 돈을 굴리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상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에 엄청난 시간을 쏟았다. 상당히 복잡한 법안이겠지만 이제 남은 쟁점은 두세 개뿐이다. 해결책도 공정하고 또 미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서 보인다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앞으로 4주일 정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라고 합니다. 또 그 뒤로는 여름 휴회랑 선거 국면이 시작돼가지고 합의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 이 발언을 뒤집어서 들어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법안에서 쟁점이 두세 개 남았다라는 건요, 나머지는 사실상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겠고, 코인을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 누가 관리할지 이런 본문 내용은 거의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그럼 여기에 대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확률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숫자가 나온 곳은 예측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진짜 돈을 걸고 미래의 사건들을 맞히는 시장인데, 맞히면 돈을 벌고 틀리면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뿐인 전망보다도 솔직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들인데요.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시장에서는 8월 전 통과 확률이 이번 달 3일 62%였습니다. 닷새 뒤인 8일에는 51%로서 떨어졌습니다. 칼시라는 또 다른 예측 시장에서는요, 39.7%에서 22.1%까지 떨어졌고요. 닷새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지금 시장이 이 법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같은 칼시 안에서 다른 숫자를 하나만 더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2027년 안에 통과될 확률인데요. 이 숫자가 같은 기간에 52.1%에서 51.5%로 움직였어요. 거의 그대로란 뜻이겠죠. 돈을 건 사람들이 이 법이 완전히 죽었다고 본다면 장기 확률도 같이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진 거는
8월이라는 날짜에 대한 베팅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걷어들인 거는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빠른 통과에 대한 기대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돈이 걸린 시장은 지금 이 상황들을 무산이 아니라 지연으로 읽고 있다는 거고, 단기랑 장기 확률이 따로 움직였다는 거, 이것까지는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그럼 이게 XRP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부터가 홀더분들께서 진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법이 통과되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XRP의 법적 성격이 정리되겠죠. 지금 리플은 과거 소송에서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XRP를 사고 파는 거래는 증권 판매로 보기 어렵다, 이런 법원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재판 결과입니다. 판사가 다르거나 사건이 다르면은 또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겠죠. 그리고 여기서 법은 또 달라요. 법으로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기관장이 바뀌어도 규칙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클래리티는 바로 그 못을 박아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관 돈의 문이 열립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큰 손들,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자산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넣지 못해요. 내부 규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리플은 이런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움직여 왔습니다. 기관 전용 중개 회사를 인수해서 큰 손들이 코인을 사고요, 보관하고요, 또 결제하는 인프라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법이 문이라면은 리플은 그 문 앞에 미리 가게를 차려놓은 셈이겠죠. 여기까지는 공개된 사실이고요. 다만 이 문이 열렸을 때 돈이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쟁점 목록을 살펴보면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라거나 디파이, 이런 항목들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범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출렁이지 않게 일정한 가치에 고정되도록 만든 코인인데, 리플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하고 있죠. 근데 이 코인에 이자를 붙이는 걸 어디까지 허용할지, 이게 바로 이 법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그림이 달라질 수 있겠고,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협상 중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어디로 갈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예측 시장 숫자가 이 8월 전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민주당 7표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법안 자체는 살아가지고 올해 안에 통과를 노리는 일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지금 남은 쟁점이 코인 규칙이 아니라 정치 조항 2~3개라는 거, 이 중장기 통과 확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법에 몇 년씩 시간을 쏟은 의원들이 양당에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거. 물론 이것도 확정은 아니겠지만요. 이 노보그라츠 말대로 앞으로 한 달 안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선거 국면과 겹치게 되면서 정말로 길게 밀릴 수 있다는 리스크도 같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2가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8월달 휴회 전에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이 잡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윤리조항에서 양당이 타협했다는 소식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민주당 7표가 모인다는 신호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이 2개가 어떤 무서운 헤드라인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 규칙이 아니라 정치 조항 하나에 걸려가지고 멈춘 상황이고요. 남은 쟁점 지금 딱 2~3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통과 확률은 급락을 했지만요, 중장기 확률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건 시장은 이 상황을 무산이 아니라 그냥 단순 시간 지연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건요, 앞으로 다가오는 8월달 휴회 전에 표결 일정이 잡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정말로 앞으로 한 달 안에 본회의 일정이 잡혔다는 뉴스가 뜨게 된다면요, 그때 XRP는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답답한 시장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리플의 XRP 언제 상승을 할지, 다시 전고점 회복이 가능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뭐 당연한 일이겠는데, 결국 지금부터는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스트레스의 대상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평균 단가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모아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어차피 하락한 상황이고 내가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 아니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없다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서 이 만드는 능력과 시야도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좋을 때 분할 익절, 시장이 어려울 때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요,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것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